예, 박정현 판승군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 노컷 대련. 먼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맥 소장 파이팅. 왜 갑자기 잠시만.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네, 상임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소영주입니다. 예, 두 분도 제 소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예, 여당 통합- 서영주 선생께서 예. 오셨습니다. 여당 서영주 여당 선생. 여당이군요. 여당 패널. 여당 많이 해봤어요. 지금 문 들어오는데 뒤에 네. 후광이 비치더라고요. 통합의 호강, 네. 통합의 오. 후광. 포용의 정치. 야. 모든 사람의 대통령. 그럼요. 모든 사람의 서영주.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오, 말도 잘하시네요. 여당 되시더니. 예, 김종혁 최고께서 전혀 아이 컨택 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괜찮아서 피로는 날 푸셨습니까? 아주 피곤해요. 아니 왜 피곤하세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지금? 아니 뭐 어저께 사실 이제 저 개표 방송하느라고 새벽 2시쯤에 끝나고 그렇죠, 들어갔는데 그렇죠. 예, 방송 출연 오래 하셨구나. 그랬더니 이제 2시 반에 딱 예. 이제 당선됐다라는 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게 딱 뜨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아침에 또 6시 반인가에 이제 노태학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제 그 발부하는 것도 그거 보느라고 잠을 못 자서 아, 아주 좀 피곤해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6시 21분에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했는데 관련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국회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 차량 행렬이고요. 서울 여의도 국회로 아마 이제 가는 장면을 2025년 국회 6월 4일 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형식은 굉장히 약식으로 대통령 취임 선서만 진행하고 정부 주요 5인과 국회 의원들,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장면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해 12.3 내란 사태 그리고 6월 3일 대선 딱 6개월 만에 이제 새 정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였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텐데 우리 박 시장님은 오늘 하루를 딱 시작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저는 이제 빨리 방송 가야 되니까. 네. 방송해야겠다. 네, 그 생각이 좀 들었고. 예. 근데 저는 지난 6개월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지만 예. 진짜 뭐 천신만고 끝에 음. 한 단어로 하면 앞서 이제 김상욱 의원님은 간절함을 이뤘지만 저는 기어이 또는 결국은 뭐 아하.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어이 결국은. 예. 음. 기어이 이 과정을 만드는데 국민들의 힘이 있었고 음. 사실은 이른바 응원봉 집회부터 음. 이런 시민들의 힘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러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상식으로 간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상식으로 간다. 장 소장님은 다행과 행운. 딱 이 두 다행? 단어 했어요. 다행과 뭐냐면 불확실성의 시대가 끝났구나. 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 어떻게 뭐 나라가 운영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스케줄이 보일 것 같아서 예측 가능성이 생겼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행운인 것은 작년 11월 3일부터 정말 파란만장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역사의 현장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평론을 하면서 네. 이 현장에 몸을 담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참 행운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 중심에 그걸 함께 기록하고 예, 평론하고. 말을 하고 이제 이렇게 존경하는 맥 여당 서영주 또 왜 소장님과 갑자기 언제 떨어뜨리려고 같이 또 계속 방송을 정리하고 하면서 그러세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행운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안해요. 감사의 마음인데. 진짜 감사해요. 예. 저도 감사해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맥 소장님 그걸 받아서 말씀해 주세요. 예, 저도 뭐 정말 그 180일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온 느낌이에요. 언제 끝나지? 숨 막혔고 어두웠고 뭐 희미한 가로등조차도 없었던 그런 긴 터널을 지나온 느낌인데 음. 정말 마지막 터널의 빛을 보고 나온 느낌. 음.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일상생활을 180일을 하긴 하셨으나 사실상 본인들의 시간을 다 도둑맞았잖아요. 음. 각각 개개인 국민들 180일 곱하기 5천만 해봐요. 얼마를 훔쳐갔는지 윤석열 씨와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종지부가 찍혀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단순한 취임 선언과 여야 대표와의 비빔밥 오찬. 회동, 오찬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의 활동을 살짝 봤지만 이게 3년 전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물론 이제 뭐 가정이긴 하지만 너무나 대한민국의 지난 3년이 아깝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제라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예, 우리 김준혁 전 최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그 작년에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그 국회로 갔었는데 저는 뭐 의원이 아닙니다만 그 현장 국회 본회의장 앞에 휴게실까지 가서 그 광경 그게 그때부터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사실 6개월 동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서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정말 그 청룡열차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6개월이 있었나 싶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결국은 대선으로 마무리 지는 그 과정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는 쫓겨났고 그 이후에 뭐 그 다시 복귀해서 그 후보 경선을 치르는 그런 과정들이 책을 몇 권을 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눈떠니까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서 이제 명나라가 시작됐구나. 이제 명나라의 첫 하루구나. 이재명 대통령의 명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이재명 대통령 명나라가 이제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것보다도 드는 생각이 네. 야 이제 우리 당은 어이없고 아, 이게 명나라는 알겠는데 예.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 당에서 벌어질 일이 예.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한 나라가 개수될 것이냐, 한 예. 나라가 될 것이냐, 권나라가 개수될 것이냐, 뭐 하여튼 김문수 이게 후보의 당나라가 될 것이냐, 이게 수나라가 될 무슨 뭐 것이냐. 예. 일단은 삼국시대가 될 것이냐. 일단 춘추전 당나라에서 시대가 될 명나라로 거냐. 건너뛴 것 같아요. 당나라에서 당나라에서 명나라로 명나라로. 건너뛴 것 같아요. 자 이제 어제 최종 그 수치를 좀 보면 이재명 이제 당선자가 49.42%, 김문수 후보가 41.15, 이준석 후보가 8.34%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50, 40, 10 각 3명 후보보다 이제 어떠한 중요한 숫자 포인트를 이걸 짚었었는데 이 결과 약간 이제 방송 3사 출구 조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조사는 어떻게 보셨는지 누구부터 하실까요? 우리 김재욱 최고보도 방송 출구 교수하고 많이 달랐죠. 3사 예. MBN께 제일 근접했고 예, 예. 왜냐하면 그게 되게 지난번 선거 같은 경우는 그 0.73인데 뭐 방송 3사에서 0.6 몇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예. 정말로 1% 이하 단위까지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예. 같은 경우는 뭐 8%였잖아요. 결국은 차이가 8% 좀 더 예. 됐는데 12% 가까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출구조사는 이거는 예. 출구조사가 이렇게 많이 틀리면 이거 맞았다고 할 수 없죠. 완전히 많이 틀렸죠. 그 오차 범위가 0.8인가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 그래서 많이 틀렸는데 그 저는 가끔가다 뭐 우리가 역사의 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예, 예. 근데 투표에도 신이 좀 있는 것 같아. 아. 이렇게 나중에 하고 나서 보면은 정말 절묘하네. 투표에 라는 신이 생각에, 있었다 이번에도. 예. 아. 절묘하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겼으면 아마 정말 날개를 달았겠죠. 근데 그 지금 8.34%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너 말이야.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너 아직 좀 더 익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선거에 신이 메시지를 주었다. 네, 그다음에 그 김문수 후보는 예. 거의 뭐 3자 그리면 이제 거의 우리 당은 진짜 너무너무 그 선거 운동하는 분들도 그렇고 예. 당원들도 그렇고 진짜 코가 적자 빠져서 거의 이제 의기소침해서 거의 다 죽어갔을 거예요. 예. 근데 그나마 41%를 함으로써 예. 그래도 최소한의 체면을 지킨 그런 게 있고요. 결과였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50% 못 넘었어요. 근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본인의 선거 득표에서 1.6%포인트 더 올라간 거예요. 3년 전에. 3년 전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저희는 사실 처음에는 야, 한 50대 중반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결집하고 그러면. 예. 근데 50% 안 넘긴 거 보면서 뭐 민주당의 어버이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선거에서 어버이는 택도 없는 소리고 그 대통령 할 때에도 그거 여차직하면 문제 생기니까 잘해라 라는 식의 일종의 경고 사인인 것 같아서 예. 참 누가 저렇게 계산을 해서 할래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거에 신이 개입했다. 맥소장.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은요. 그게 하나라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수치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 뭐 49점 몇인데 50을 못 넘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겸허해져라. 50이 넘어도 겸허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비판을 하려고 50 못 넘었으니까 봐라. 민주당은 지금 경고를 받았다. 그렇게 비판할 게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 다시 한번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비판할 거 많거든요. 좀 이따 할게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 수치만 보면 이 예, 수치를 원래 첫날이니까. 예. 수치를 보면은 세 가지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게 예. 하나는 약이 됐고 하나는 독이 됐고 하나는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49.4죠. 예. 4이 이 부분은 약이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입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거대한 권력도 갖고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부의 수반이 돼서 입법 행정을 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장악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예. 건데 물론 이것도 이제 국민들 선택시켜 준 건데 이거를 권력을 정말 조심스럽게 써라. 라는 어떤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수치다. 득표수는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의 독이 된 건 41.15. 이거는 이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아. 너네들 정신 차리나 보자. 아. 이거 줬더니 졌지만 잘 싸웠어. 아, 우리 괜찮잖아. 이 정도면 우리가 뭐 내란의 행위든 옹호하든 부정선거를 하든 간에 국민들 41% 우리 지지해. 그냥 가자. 그래서 우리 똘똘 뭉쳐서 이대로 가. 이게 이제 하나의 독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한 자릿수잖아요. 이준석 후보. 네. 이거는 따지고 보면 망한 거예요. 약, 독 망했다. 예, 약독망인데 아. 이준석 후보는 두 자릿수가 본인에게는 가장 큰 목표였고 이 수치가 떨어진 거는 본인이 3차 디비토론에서의 그 아주 발언. 국민들한테 혐오 발언을 했던 부분이고 그 반성을 좀 애매하게 했죠. 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왜 망했냐면 정치적으로도 그러지만 보전을 못 받잖아요. 개혁신당 살림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두 자리가 안 되면 한 푼도 못 한 받는 푼도 거예요. 못 받죠. 음. 그럼 한 푼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하려고 해도 모멘텀을 당내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빚 갚느라고 정치하려면 그 당에서 한 상당 부분은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박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이번에 출구조사가 많이 틀린 게 방송 3, 4개 많이 예, 틀렸죠.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가 많이 틀린 게 이례적이고 음. 이게 나타내는 코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실제로 어제 출구조사를 처음 봤을 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아마 소수점 자리 정도나 다를 것이다. 상당히 출구조사는 정확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2.3%나 달랐어요. 이재명 후보의 그렇죠. 득표율이. 예. 출구조사는 우리 다르지만 투표하고 온 사람들에게 바로 물어보잖아요. 그러죠. 전화 면접은 전화로 하지만 이분들은 직접 만나서 음. 잡아 끌면서 누구 찍으셨어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음. 10만 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총선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음. 지역구 253개의 지역구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결과가 뭐 아주 박빙인 데는 거기서 오차가 생기니까 다를 수 있지만 대선은 아주 정확합니다. 일례로 지난 대선은 0.1% 차이 났고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도 0.34 정도 차이 났습니다. 상당히 정확한데 당시 후보들이 꽤 있음에도 다 정확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2% 이상 차이 나는 건 왜 그러느냐? 저는 일단 샤이 보수가 많았다. 샤이 보수. 예. 아. 그러니까 계속 누구 찍으셨어요? 물어보는데 대답 않고 아, 가신 분들인 그냥 거죠. 박성태 찍었어요. 뭐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죠. 또는 그냥. 아예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이 예. 이제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에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거는 평균보다 많은. 그럼 왜 샤이 보수가 많냐? 전반적으로 샤이했기 때문에 샤이 보수가 많은 거예요. 지금 뭐 계엄을 났는데 거기에 대해 탄핵을 반대한 후보를 제2정당이 넣어놨어요. 예. 차마 얘기하지 못한. 아, 자랑스럽지 않았다. 그렇죠. 아. 너무 샤이하다 내가. 아하. 자 그럼에도 그러면 왜 찍었냐? 우리나라의 양당 체계가 사실은 고착화돼 있고 양 진영으로 나뉜 양당의 대립이 상당히 고착화돼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후보도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뭐 사업법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일극 체제나 비판도 사실 있었죠. 예. 저는 특히 일극 체제나 비판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엄은 뭐 반대한다지만 뭐 탄핵은 안 된다라고 했던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는 이 고착화된 양당 체제.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풀기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부분에서. 예, 장수님 말씀 듣고 다음 이슈로. 이재명 예. 후보는 교만하지 말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50% 넘으면은 음. 와 주권자의 뜻 그리고 국민 과반수 이상의 뜻이 우리가한테 있으니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다 따라와 이러한 명분이 생겼을 텐데 예. 그래도 절묘하게 49%를 주심으로써 너무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음. 경고성
그런 득표라고 보여지고요. 예. 김문수 후보 41%는 국민의힘 자만하지 마. 음. 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영남권, 강원도 여기만 똘똘 뭉치면은 다른 기회가 올 수 있겠어? 다른 지역 봐봐. 우리가 이번에는 한번 유산균처럼 살려준 거지만 자만하면 안 돼. 내부적으로 개혁하고 쇄신해야 돼. 그래야 다음번에 국민의 선택 받을 수 있어. 그런 기회를 한번 더 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준석 후보는 좌절하지 마. 이러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좌절하지 마. 우리 소장님의 또 바람도 있는 겁니까? 네. 목이 매네. 예. 10%못 넘었지만 많은 예. 분들이 뭐 정치적으로 생명력이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 그래도 강력한 지역적인 기반이 없어요. 그리고 국회 내에 세력도 없어요. 전국적인 조직도 없어요. 혼자 힘으로 8.34% 얻은 거는 40대 청년 정치인으로서 대단한 성공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토대로 본인에게 부족했던 여러 부분들을 채워나가면 앞으로 더 큰 정치인 될 수 있을 거야. 좌절하지 마. 어깨 툭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다음 이슈.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인사는 만사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또 가장 궁금한 게 이제 그 자리엔 누구가 갈 거야? 오. 이제 총리 누구야? 그 장관은 누구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차 인선. 저희가 그 기다렸던 그 서영교 소장에 대한 메시지는 아직 없습니다. 서영교 소장 아직 인선이 안 되시고. 저는 아마 그 5년 안에 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정보라도 하나 좀 풀고 가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자, 1차 인선. 총리의 4선의 김민석, 비서실장의 3선의 강훈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이종석 전 장관, 국가안보실장의 위성락 의원, 경호처장의 황인권 전 육군대장, 대변인의 강유정 의원. 자, 일단 우리 맥 소장님께서 맥을 한번 짚어주세요. 예. 이 인선은 우선 무슨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신속하게 적절한 인물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지금 이 인사를 보면 네. 최소한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국정을 돌아가게 하려는 뼈대들입니다. 예를 들면 국무총리를 지명해놔야 인사제청을 할 수 있는 행정부의 제일 꼭대기 인사. 그리고 김민석 의원님은 사선에 굉장히 이 정치판에서 많은 질곡 속에서 나름대로 그렇죠. 살아남은 좀 나름 경륜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또 정책통이에요. 샤프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전반적인 그립감을 지을 수 있는 적절한 인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예. 단기간에 뭔가를 정리해야 될 때는 적절한 인사예요. 괜히 어떤 뭐 통합이라든지 이런 포용이다 해서 좀 상징적인 인물을 데려다 놓고 이미지만 부각시키려면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적절했다. 그다음에 청와대 인사를 하려면 비서실장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강훈식 의원 자체가 그 전에 선거가 끝나기 전에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했을 때 개파색이 없고 그다음에 굉장히 전략적이고 소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징성을 줄 수 있겠다 해서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당에서 많이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예. 좀 빨리빨리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대변인 필요하죠. 한 명은 언론 소통 창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국가안보 중요하니까 국가안보실장 국정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신변보호 있어서 경호처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경호처 신뢰가 바닥을 쳤고 그 안에서 김성훈, 이강호 때문에 그 안에 지금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예. 이런 의미에서는 경호처장을 빨리 임명해서 경호처의 기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딱 필요한 부분만 엑기스만 했어요. 총리, 비서실장, 대변인, 국가안보실장, 국정원, 그다음에 경호처장.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선들 자체는 당분간 초기에 내란의 종식, 그다음 비상경제에 대한 실행적 의미들을 신속하게 속도를 내려면 소통이 되는 사람들 위주로. 이게 이제 길게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단기로 6개월 아니면 1년. 1년. 예, 안에 성과를 내고 다시 통합 인사. 지금은 따지고 보면은 회복 인사. 아하. 그렇게 좀. 서영주 소장님이 여당이 되더니 굉장히 뭔가 언어의 마술사가 된 느낌인데. 그런가요? 자, 근데 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아무래도 가장 좀 눈에 가는 인사일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비서실장이면 찐명, 친명 이 중에서 거론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강훈식 실장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그죠? 제가 원래 듣기로 뭐 다른 사람 얘기도 있던 걸로 좀 들었었는데 누구 얘기 있었어요? 이 뭐 나온 사람 중에 한 알겠습니다. 명이에요. 근데 뭐 예. 부정확한 정보니까 어쨌든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은 상당히 잘한 인사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찐명은 아니에요. 예. 이번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고 지난 대선에서도 전략본부장을 했었지만 찐명으로 무조건 뭐 충성한다거나 약간 강성 목소리를 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실을 어쨌든 가장 살림을 다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또 국정을 연기하는 비서실장 자리에 좀 균형감도 있고 어느 정도 전략통이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분이 임명이 됐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의 어떤 요구 사항만 반영해서 들어간다 그런 스타일은 아닌 분이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김성애 소장과 제가 한 3년 방송하고 그분이 의원으로 갔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에게 항상 민주당 의원 중에 가장 좋아하는 분 혹은 능력 있다고 보는 분이 누구예요 할 때 민주당의 미래는 강훈식입니다. 가장 샤프합니다. 그렇게 네. 이제 방송 마이크 꺼졌을 때 들었었는데 예. 이분이 딱 나왔단 말이죠. 우리 저도 기뻐요. 기뻐요. 네. 기쁠 정도예요. 강훈식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 또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그렇죠. 저희 동문회에서 따로 만나서 어우, 대통령 실장보다 나이가 연배가 더 높으시군요 이제. 야 원로가 되셨어요 나이만 평론계. 많이 먹었네요. 예, 그래서- 계속해 주세요. 예, 따로 이렇게 좀 얘기도 좀 하고 오. 제가 윤석열 정권 초창기에 제가 윤석열 정권 비판을 많이 할 때 예. 저희 동문회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경례사를 했어요.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점이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인사, 예를 아. 들면 김민석, 강훈식 이 분들은요 예. 대통령 꿈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키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 김민석 의원은 서울시장 나가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출마하고 싶어해요. 강훈식 의원은 충남도지사 나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장 소장님이 예측입니다. 예. 예. 예측. 그리고 예. 아니 정치인들은 다 대통령 꿈이 있는 거니까요. 제가 봐도 그 예측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대통령 예. 나가고 싶어 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렇게 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잖아요. 아.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도 키우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말만 잘 듣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예. 그냥 내각이라든지 대통령실에 임명했어요. 무의미한 인사였어요. 보수파 진영을 3년 동안 완전히 괴멸. 퇴보시켰어요. 아. 인재를 키우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어.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 이후에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인재들을 키우는 작업들을 지금 시작했다라는 것.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자리가 실력을 키울 수 있고요. 자리가 사람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기회를 준 것. 정말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제일 부러운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하긴 했죠. 누구요? 법무부 장관의 황태자를 앉히면서 했지만은 바로 이제 듀얼백 사과 뭐 이런 문제를 두고 예. 바로 제가 볼 때 한 달 안 돼서 아하. 대판 싸우기 시작한 그 시작이 됐죠. 처음에는 키우려는 카드로 썼지만 알겠습니다. 고개를 제가- 드는 순간 당한다. 제가 얘기한 것은 이제 당 안에서 정치를 아, 해본 예. 분들 중에서 예.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별로 배치를 하면서 키워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었잖아요. 김정혁 최고께서도 빙긋이 웃으면서 우리 박성태 시장의 논평을 들으셨는데 그 논평 한 1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은. 예. 아니 뭐 전체적으로 무난한 인사를 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고요. 그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친명도 아닌데 그리고 또 젊은 세대잖아요. 뭐 다들 알지만 합리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분이고 그래서 뭐 쓴소리 많이 해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은 뭐 야심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우여곡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처음 정치할 때 제가 정치부 기자였고 아하.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는데 예. 그 위성락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분은 외교부에서 상당히 유능한 분이에요. 예. 그리고 러시아 대사를 했는데 러시아에 그 연수를 가서 뭐 그 네이티브처럼 러시아 말을 하고 또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이분이 그 공사였어요. 20초?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분이었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1차 인선에 대한 평가까지 들었고요. 또 2부에서도 계속됩니다.